소위 말하는 상속세 관련한 금액이 한 5조 내외로 업계에서는 추산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지금 로봇 테마를 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외국에서 전망과 우리나라 전망이 다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0조, 높게는 150조 사이까지 현재 추산이 돼요. 거기에 정선 회장의 개인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팔더라도 상속 관련한 생속세 관련한 재원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현대의 차후 승계 구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각외로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이런 CES 때보다 훨씬 빠르기도 하고 역동적인 동작들도 소화해냈고요. 이 또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도 좀 눈에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AI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이제 학습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학습을 하고 그걸 개선하고 그걸 실제로 그 물리적 저런 공간에 다시 구현을 해내고 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어떤 발전을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낸 네, 결과물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로봇은 2년 뒤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 작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제 주목을 끄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네. 사실은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로봇 관련해서 앞서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현대 아틀라스가 특히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뛰어난 학습 능력, 운동 능력, 피지컬한 모습들 이런 건 너무나 이제 우리가 충격적이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네. 보여내고 있는데요. 더 이제 업계에서 이제 호재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2028년에 시운전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가고요. 그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에 2030년이면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전 세계 공장에 납품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로봇 중에서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 그리고 타임테이블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가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직접 투입할 수 있고 네. 거기다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현대에서의 학습을 끝냈다라고 하면 전 세계 어느 공장에서도 다 투입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 좋은 로봇은 많습니다만 산업적 측면에서 또 자본적 측면에서 투자하고 키우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실제 아틀라스는 단순히 잘 만든 로봇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어떤 로봇, AI로 성장 스토리를 확장하는 거 그거 플러스 현대차 그룹의 좀 오랜 수건이었던 약간 승계 문제와도 좀 맞물려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부분까지 간다면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현대의 기존의 자동차 회사로서의 한계를 우리 이제 로봇 하는 회사야라고 해서 그럼 로봇과 자동차를 같이 하는 회사는 테슬라하고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에 반열에 오를 수 있다까지는 좋은데 네. 사실 이제 국내적 이슈로 돌아보면 현대가 아직 상속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현대가 상속을 할 건가라고 기존에 제기되는 여러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지분을 모비스가 아니고 글로비스 지분을 팔아서 그걸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그때 필요한 이 소위 말하는 상속세 관련한 금액이 한 5조 내외로 업계에서는 추산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지금 로봇 테마를 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외국에서 전망과 우리나라 전망이 다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0조, 높게는 150조 사이까지 현재 추산이 돼요. 거기에 정선 회장의 개인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팔더라도 상속 관련한 생속세 관련한 재원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현대의 차후 승계 구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각외로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중국 로봇 산업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빨라서 사실 무섭기까지도 하는데요. 중국 로봇 기업
에지봇이 세계 최초로 로봇 200대를 동원해서 갈라쇼를 열었다고 합니다. 로봇이 공중부양 마술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此刻，我的芯片在发热，我的程序在沸腾，让我听到你们的掌声，好吗？来这里不是为了展示，是为了炸场。欢迎来到机器人技能争霸，欢迎来到首届机器人奇妙夜2026。他们的控制力挑战了机器人动作的新难度，展示了超强的核心力量。灵犀的身体轻盈的如同一片羽毛，在浩瀚的宇宙之中飘荡。 공중부양 마술까지 로봇이 하네요. 이거 네. 정말 중국의 로봇은 정말 좀 무섭게 진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진보된 건 맞고 특히 네. 그런 그 로봇의 어떤 부품 기술, 뭐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경쟁 구도에 있다고 이제 볼 수는 있고 다만 우리 저런 어떤 갈라쇼나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미리 약속된 계획된 그런 쇼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저게 진짜 AI의 어떤 그 구현이냐라고 살펴보면 그렇지는 꼭 않거든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진정한 휴머노이드로까지 단계까지로 가기까지는 아직 먼 것 같고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로봇을 통해서 로봇이 어떤 산업 현장에 투입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 어떻게 그런 기술들이 축적이 돼서 실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생산성을 높이느냐 이런 부분에 바로 혁신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품을 가지고 잘 구현했다고 해서 그런 휴머노이드의 어떤 완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축적을 시키고 다시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고 그런 학습 반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게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